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고 자기 자신이 좀 불편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이 불편하고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이 내면 아이에 있습니다. 내면 아이는 그냥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치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내면 아이는요, 한 개인의 정신 속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는 가상의 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의 주관적 경험을 설명하는 용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내가 인지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인지적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무의식 저편에 그냥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경험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내면 아이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제가 상담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내면 아이의 나이는 5세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가 사실은 이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서 이 한 인간의 인성과 성격이 결정되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때 뭐라고 그랬죠?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와의 이 양육 태도, 부모와의 소통, 경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부모와의 상호작용 너무 중요하죠. 자, 특히나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칭찬, 인정을 안 해주는 어머니였다. 그러면 이 아이는 커서 결국 칭찬과 인정에 집착하는 내면 아이가 발동을 해서 결국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억압과 통제를 하는 어머니가 양육을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커서 공상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그런 내면 아이가 성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면 아이는 결국 부모와 유사한 타인을 만나면 그러면 감정이 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성숙하고 퇴행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요. 어른이 다 됐는데 예전에 엄마와 같은 아내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못했던 어리광, 아니면 엄마한테 못했던 땡깡, 이런 걸 막 부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 그 내면 아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 아이를 직면하고 내면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이 결국에는 내면 아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성인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정적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면 아이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결국 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이 내면 아이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조용한 데서 긴 호흡을 계속 한 15분 정도 해보세요. 그래서 호흡도 차분해지고 마음도 정화가 됐다. 그러면 모든 어떤 몸과 마음의 기운을 이 배꼽 쪽으로 모으세요. 배꼽 쪽으로 모아졌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 배꼽을 따라서 안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어두운 곳으로 계속 한 발 들어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껌껌한 곳에서 고개를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자,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계속 몇 번을 반복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거기서 아이가 보인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수줍게 피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개구지게 장난을 치고 있나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내면 아이입니다. 5살짜리 나의 모습이요.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나의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마음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무조건 나의 성장 과정, 부모와의 상호 교류가 무조건 나한테 상처가 됐고 나한테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오냐 하자. 이것도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걸으시고 발견을 했다면요. 내면 아이를 발견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걸으시면서 내면 아이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 시절에 너는 무엇 때문에 아팠니? 너의 꿈은 무엇이었어? 무엇이 제일 행복했었니? 이렇게요. 그러면 내면 아이가 조용히 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의 행복의 기준, 나의 성공의 기준, 나의 삶의 기준이 이 내면 아이가 주는 답을 통해서 확고해지고 안정적이고 밝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른으로서 살아가면서 괴로운 문제들의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 내면 아이한테 이름을 붙여주세요. 분명 이 아이는 정말 지금의 나와 다르게 아주 멋지고 훌륭하고 아주 행복한 어른이 되는 것을 상상하고 꿈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아이한테 그런 이름을 붙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가 꿈이었다. 이 내면 아이의 꿈이 배우였다. 그러면 배우 누구누구. 가수였다. 과학자였다. 그러면 과학자 누구누구야. 이렇게요. 또 뭐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한 게 꿈이었다. 그러면 행복한 누구누구야. 행복한 미영아. 사랑스러운 지수야.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이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내면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씩 삶의 방향을 옮겨보세요.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어떤 동기도 없다. 그러면 이 내면 아이한테 이름을 붙여준 그것이 페르소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한테 맞는 사회적 역할, 사회적 이 책임감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고 정말 그것이 나한테 맞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면서도 정말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괴롭다면 지금이야말로 내면 아이를 만날 시기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명상을 통해서 내 내면 아이를 찾아보시고 그 아이와 걸으면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밝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